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더운데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게요. 드디어 정말 덥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30도던데 마닐라가 33도더라고요. 3도 차이밖에 안 나네. 지금 네, 온도는 그런데 거긴 또 습도까지 있으니까 이제 거기는 습식 사우나, 네. 우리는 건식 사우나. 아직은 건식 네. 사우나. 예, 오늘은 뭐 여러 나라로 가보는데 이 가라앉고 있는 나라들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수면이 올라와서 바닷물에. 예,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가라앉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이사를 가야죠. 예, 이사를 가는데 네. 가는 곳에 어렵게 해서 집은 있는데 네. 일자리가 없네. 문화가 그렇죠. 다르네. 그렇죠. 차별이 있네. 세대 간 갈등이 있네. 또 나라 전체가 통으로 없어질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나요? 외교권까지 박탈될 수 있네. 이런 일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 세 곳의 현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보이는 라디오에 한 장의 사진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3년 전에 투발루란 아주 작은 나라에 외무부 장관님이 연단 위에서 연설을 합니다. 막 진지하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 발밑을 이렇게 카메라로 확대를 해보니까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투발루가 가라앉고 있는 건가요? 우린 지금 가라앉고 있다라는 그 유명한 연설이었는데 이게 2021년이었거든요. 2년 동안 더 가라앉는 3년 후에 동안. 어떻게 됐을까? 근데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후 난민이 최초로 탄생한 곳이 있습니다. 우선 어딘가요? 거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나마 원주민 섬인데요. 파나마 해협의 파나마. 예, 카리브해로 가보면 파나마에 있는 가르디 수구드부라는 섬입니다. 섬 사진 아마 보이실 겁니다. 지금 카리브해에 있는데 이렇게 그 섬 자체가 가라앉고 있어가지고 집 천정만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 사진인데요. 집 천정만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있는데, 그러니까 섬이면 보통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보이고 그리고 나서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만 보여요. 이 화면에 지금 보이네요. 있습니다. 예, 이 섬은 파나마 본토에서 한 1.2km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가르디 수구드부, 주민들 언어로는 개의 섬. 여기가 랍스터가 그렇게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바다에서 대부분 랍스터 낚시를 하거나 실제로 이제 랍스터 잡아서 이제 구워 드시거나 또 본토의 맹그로브 숲에 있는 목재를 팔며 살아오셨대요. 또 경관이 워낙 카리브해니까 관광 수입도 있었고. 근데 해수면 상승으로 섬 대부분이 지금 저 사진처럼 물에 잠기면서 육지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1,300명의 주민들이 지금 배를 타고 계속 옮겨지고 있어요. 파나마 정부는 이들을 라틴 아메리카 첫 기후 난민이다. 그렇네요. 본격적으로 이주를 하는 거네요. 1960년대부터 한 해 1mm씩 해수면이 올라오더니 최근에는 3.5mm씩 올라왔대요. 그래서 부두가 없어지고 거리와 집까지 물로 찰랑찰랑. 파나마 운하청과 미국 해양대기청의 자료에 따르면 카리브해의 해수면 상승이 최근 들어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 이 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 그러면? 비슷한 원주민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대요. 수십 개가 있대요. 다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근데 여기가 첫 번째로 이제 기후 난민으로 인해서 이제 피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정부가 1,200만 달러를 들여서 육지에 이 원주민 구나족이라고 합니다. 구나족 사람들을 위한 새 거주지를 지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새 집의 열쇠를 건넸다 그래요. 그래서 배 타고 오시면 이삿짐 갖고 오시면 여기서 사세요. 여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굉장히 큰 배려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부가 새로 마련된 거주지가 이제 CNN에 이제 어제 올라온 사진인데요. 열대 정글을 싹 밀어버리고 조립식 주택단지를 지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한 2km 가량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바다를 주요 생업으로 살아온 원주민들에게는
경제 활동을 포기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열대 밀림 밀어서 집을 이렇게 지어놓은 데서 그러니까 집 뭐 해서 먹고 보시면 살겠어요? 뭐 사치스러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다 똑같다. 조립식 주택이라서 이제 이 원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얼기설기 하더라도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했었는데 이게 참 너무 단층집으로 똑같다. 그리고 여전히 물이 공급되지 않고 건강관리센터도 없다. 조명도 없고 쓰레기 수거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도 계획되지 않아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생태학적 차원에서 계획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가기 싫으셨겠어요. 네, CNN 네.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일부 군화족 사람들은 세대 간 갈등이 온대요.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주해야지. 여기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제 CNN 인터뷰에 나왔는데 네. 기후 변화라고? 기후 변화 아닌데 정상이야. 이거 그냥 계절의 문제지 잠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후 변화 자체를 애써 부정하는 가지 않겠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파나마에 거주하고 있는 한 미국인 사회과학자는 세대 간 인식의 격차는 누가 남고 누가 갈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다 보면은 이게 뭐 강제적으로 이주하게끔 되는 마지막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차근차근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갈 사람은 갔다가 거기서 또 적응하지 못한 사람 이쪽으로 왔다가 돌아왔다가. 이쪽에 있는 사람대로 힘들고 저쪽 간 사람대로 힘들고 이럴 경우가 지금 우려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주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63개 공동체가 앞으로 이렇게 잠기면서 이주를 할 거라고 하는데 첫 번째 사례인데 저러한 그냥 어떻게 딱 봐도 난민촌이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가서 간 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까? 다른 공동체들은 다 저분들만 보고 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여기 카리브해에서 이런 건데 태평양 연안에서 이쪽 동쪽 우리 쪽 태평양도 어차피 계속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해수면이. 그렇죠. 예. 이게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이 하나의 교훈은 기후 난민이 간단한 게 아니다. 단순히 집만 진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네. 두 번째 인도네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아예 수도를 옮깁니다. 자카르타가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로 물에 잠길 것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 8월에 옮긴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자카르타 지금 사진인데요. 자카르타의 지반 침하 현상은 사실은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도 지난 2019년부터 수도를 아예 옮기겠다. 네. 여기는 계속 가라앉기 때문에 수도 기능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북부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2.5m가 가라앉았대요. 2.5m요? 2.5m. 예. 어휴. 8.2피트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m 10년 동안 특정 지역은 매년 11인치 그러니까 1년에 28cm 이상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게. 해수면도 올라가고 도시는 가라앉는데 가라앉고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카르타 자카르타 도시에만 1,000만 명이 살고 광역으로 주변부까지 하면 3천만 명이 사신대요. 근데 도시 계획 자체가 이렇게 많이 살게끔 도시 계획이 돼 있는 도시가 아니어서 물이 없답니다. 네.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끌어오다 계속 보니까 집안이 침하되는 건가요? 침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수면만 올라온 게 아니라 땅도 같이 내려앉으면서 예.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수면은 계속 올라오고 폭풍, 태풍은 계속 거세지는데 지하수를 계속 사람들이 많이 끌어올리니까 네. 집안은 침하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10년 동안 2.5m 가라앉았다. 와. 평균적으로 1cm 적게 가라앉은 데가 1cm 그다음에 많이 가라앉은 데가 15cm 이 정도가 계속 가라앉아서 네. 거의 이 추세면 거의 절반이 해수면 아래로 잠겨서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수도를 옮기는 건데요. 네.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달 5일에 79년 독립기념일 우리 양력으로 8월 17일에 아예 누산타라라는 신도시를 공식 수도로 선포한다. 아예 대통령 여기 가서 신도시 가서 집무를 할 거고 공항도 8월에 문을 연다.
근데 참고로 누산타라는 자카르타는 지금 이제 원래 바다였던 곳이었대요. 그래서 면적의 60% 이상이 해수면 아래에 있는 자바 섬에. 근데 이제 누산타라라는 곳은 보르네오 섬. 밀림 지역. 네. 예, 거기에 이제 새로 짓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쨌든 물에 계속 잠기고 있는 자카르타 사진이고요. 방파제조차도 이제 뚜껑 정도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문제가 누산타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밀림 지역이니까 네.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곳이고 인도네시아는 여기를 녹색 경제 첨단 의료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아주 화려한 그런 구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1,000만 명이 넘는 자카르타 주민들이 과연 여기까지 옮겨갈 것인가? 1,000만 명이 이주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유, 이거 또 어떻게 가겠어요? 1,000만 지금 명이. 일단 올해 가는 거는 6천 명의 공무원들만 일단 옮긴다. 그다음에 2단계로는 뭐 대학을 옮긴다. 5단계까지 있는데 과연 자카르타에 또 이 땅콩집들 많고 여러 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 경제, 외교 기능이 다 자카르타에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여기로 옮길까? 그 현지 주민들 그 언론의 인터뷰를 보면 아직도 그래요. 가라앉나? 가라앉아요? 이렇게 좀 천하태평인 것 같은 인터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이렇게 딱 행정부만 옮겨간 게 굉장히 시민들에게 위기의식을 주려고 이렇게 한 것도 있겠네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일자리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 과연 있을까? 또 하나는 이 보르네오 섬 밀림 지역이거든요. 거기 환경 파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보르네오 섬의 원주민 오랑우탄 멸종위기종 동물의 삶도 위협받고 있다. 그다음에 막대한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여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수도 이전 작업은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다. 어려운 얘기네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김병민 님이 방송 감사합니다. 파나마 섬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운데 크게 다뤄지지가 않아서 김병민 교수님이 직접 제보해 주신 네. 거를 제가 했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인도네시아 거는 윤나몬님께서 제보를 해주셨고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사진, 투발루 사진. 2년 전에 이제 투발루 외교부 장관이 지금 우리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 연설을 했던 장면인데 네. 2년 후에 투발루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금이요. 예. 지금 더 많이 찾겠죠. 그래서 옮길 곳을 찾고 있어요. 호주하고 기후 안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외교권 내놓으세요. 호주에서는 왜냐하면 투발루가 대만하고 수교국이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호주에서는 투발루 외교권 내놓으세요. 투발루에서는 못 내놓습니다. 하니까 다시 협상을 했대요. 그럼 외교권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은 제3국과 여러 가지 이렇게 외교 조치를 할 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걸 조건으로 해서 수용하겠다. 보호 조약이네요. 이건 네. 또 다른. 나라 잃는 서름이 어떤 거라는 거가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거 기후 위기 때문인데. 네. 오늘 추천곡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시간상 못할 것 같고요. 네. 대신 오늘의 기후 밴드에 노윤석 수석연구원께서 올려주신 시 한 수를 제가 낭독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윤석 수석연구원이 쓴 시가 아니라 노윤석 수석연구원이 갖고 있는 챗 GPT가 쓴 시입니다. 네. 찔레꽃이 피어난 고운 언덕에 산딸나무 가지마다 여름의 향기, 밤이 찾아와 달빛 속에 은은히 밤꽃이 빛나는 밤의 노래를 부르네. 찔레꽃, 산딸나무, 밤꽃의 조화, 계절의 선물 속에 스며든 우리 고요한 밤의 시, 자연의 노래 영원히 남아 마음속에 피어나리. 챗 GPT가 쓴 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4부에서 뵐게요.